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중국 사회 고발 359번째는요. 시진핑의 사생아로 알려져 있던 23살의 호주 갑부 양란란. 네, 세계 여론에 밀린 호주 정부와 경찰의 두 가지 추가 혐의 발표 내용을 전합니다. 호주 정부도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었나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사생아 의혹이 짙어지고 있던 23살 호주 갑부이자 이건 뭐 세계적인 갑부가 돼버린 중국의 유학생, 23살이요. 야, 자, 양란란 사건 기억하시죠? 네. 7월 26일 새벽 3시 30분경 호주에서도 부호들만이 사는 시드니의 동쪽 외곽에서 2025년 신형 롤스로이스를 그것도 역주행으로 과속으로 몰고 달리다가 마주오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아서 벤츠 차량 운전사는 무려 1시간 만에 긴급 구조대가 사력을 다해서 꺼낼 정도로 대파시켰던 양란란. 이름도 참 힘든데. 그런데 정작 양란란은 전혀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죠. 자, 현장에서 1차 음주 측정을 했을 때, 대화를 한다거나, 걸음걸이와 같은 이런 간단한 조사로는 음성이었지만, 그러나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추가 측정 단계인 호흡 측정, 이 불게 되잖아요. 이 호흡 측정을 양난난이 완강히 거부를 했고요. 또 양난난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2차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양난난이 또 거부하는 바람에, 근데 이때 호주 경찰은 웬일인지 2차 음주 측정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 엄청난 거액의 보석금을 양난난이 지불하자 양난난을 그대로 방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달여 이상 거의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이후에 나오는 소식들이 더 기가 막힙니다. 양난난은 사고를 낸 뒤에 현장에서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일단 도주를 했다가 사라졌다가 나중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다시 현장에 와서 자수를 했는데요. 한동안 사라진 동안 뭘 했을까요? 아마도 이때 도주를 한 뒤에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현장을 급히 벗어나서 물을 마신다거나 여러 가지 음주운전을 좀 약화시키거나 감출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뒤에 다시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들키게 되니까요. 차가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상대편은 52살인데요. 호주 TV의 유명한 앵커의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바래다 주고 집에 가는 길인데 척추골절, 갈비뼈 골절, 비장과 횡경막 파열, 복부도 차량 사고로 인해서 찢겨져 버렸고 고관절 골절 2곳, 대퇴골도 2군데나 골절, 오른쪽 다리는 절단해야 하는 정도로 엄청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난나는 멀쩡하다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앞으로의 인생이 거의 끝나버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양난나는 멀쩡했다고 하니 아무튼 이번 사고에서 피해자는 결국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출했고 8월 15일 이미 지났지만 8월 15일이 첫 공판이었죠. 이 방송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양난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난난의 변호인은 9월 26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도 양난난의 불출석 신청을 했고요. 또 호주 법원이 순순히 이를 또 승낙해서 더욱더 도대체 양난난의 배우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호주 정부와 법원이 쩔쩔매냐며 큰 의혹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양난난은 처음에는 전 국가주석 양석훈의 패밀리이다. 다음에는 시진핑의 친동생인 시 위안핑의 사생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지금은 이 정도 권력배경이라면 이건 시진핑의 사생아일 거다. 이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을 정도로 양난난의 배경과 재산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양난난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전 세계가 이제는 주목하고 있게 되는데요. 양난난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가 나가긴 했지만 당분간 일시적으로 호주 정부에 의해서 보석 조건으로 여권을 몰수당해서 호주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재판을 받고 그 결과를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 사건이 워낙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호주 정부도 이제는 함부로 친중 행각을 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자, 양난나는 보통 평범한 사건과는 달리 기이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할수록 호주 정부 역시 엄청난 주목과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호주 정부도 이제는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양난난과 양난난의 변호사가 잘못을 만약에 인정하면 호주의 법률에 따라서요, 25%의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 참작이 된다는 거죠. 만약 음주 사건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건 뭐 상대가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범죄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최소 9개월에서 18개월의 구금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이전에 그 사건이 난 뒤에 의견들이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여 휠체어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만약 위중해서 사망한다면 네, 사망한다면 양란란에 대한 형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전까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용은 지난 8월 15일까지 상황이었는데요. 이때까지 양난란에 대한 호주 경찰과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 혐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당하게 타인의 신체에 부상을 입혔다는 거고요. 둘째는 음주 측정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8월 15일 이전까지 있고 지금은 최근에는 호주 경찰이 달라졌네요. 최근 두 가지 혐의를 다시 추가했다고 합니다. 뭐 첫째와 비슷하지만 좀 가중된 건데요. 첫째는 위험한 운전으로 이 말이 들어갔어요. 첫째는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 혐의. 야, 이거는 이제 말이 완전히 달라졌죠. 첫째는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 혐의. 이게 이제 첫 번째 추가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당하게 타인의 신체에 부상을 입혔다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운전과 심각한 상해 혐의. 이게 그냥 가중된 거죠. 예. 둘째는 경찰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이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입니다. 이건 이전에는 없었죠. 그리고 이전 상황보다 엄청나게 강화된 혐의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이게 이제 형량도 바뀌게 되는데요. 만약에 양란란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게 어쩌면 뭐 단순히 민사사건으로 끝나서 손해배상만 잘하면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한다 해도 최소 9개월에서 18개월 구금 이 얘기가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져서 이게 그냥 형사사건으로 완전히 그냥 넘어가서 이게 민사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뭐 배상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죄명이 성립이 된다면 양난나는 징역 7년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처음 보도와는 달리 호주 경찰은 양난난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 뒤에 현장 도로변에서 측정한 음주운전의 결과는 음성이 아니라 양성이었다고 지금은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거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온몸에는 고급 명품으로 휘둘렀지만 어떤 개인정보도 알 수 없었는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양난나는 8월 15일 1차 공판에서 불출석을 했고 2차 공판인 이번 달 9월 26일에도 법정에는 불참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불참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네요.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 9월 26일 법원에는 안 가지만 온라인으로 2차 공판에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온라인으로 대면 방식으로 참석하는 것도 정말 이런 특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양란난의 범죄 형기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인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고요. 온몸 여러 곳에 골절이 생기면서 앞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망한다면 양난난 역시 상당한 기간을 호주 감옥에서 이제는 지내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사회가 또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양난난 사건 이후에 이전에도 사실상 제2, 제3의 양난난 같은 사건들이 무수히 있었지만 감추어져 왔었고 이제는 뭐 양난난뿐만이 아니라 왕란난, 리란난, 뭐 장란난, 저우란난, 뭐 후란난
천란람 등과 같은 정신 나간 3세대, 4세대 홍색 귀족 집단의 추악한 면모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라며 이들의 호화로운 삶에는 바로 10억에 달하는 인민들의 피와 땀이 착취당하고 갈취당한 것이라고 인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에 오르자마자 레임덕에 빠진 시진핑의 과욕과 70여 년 집단 부패로 정신없이 돈을 긁어 모아 해외로 빼돌렸던 공산당 간부들, 이제 초유의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 속에서 그동안의 무임승차에 대한 톡톡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난란 사건은 한마디로 권력층 부패의 종합판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이제는 양난란이 시진핑의 사상이든 아니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중요한 관점은 양난란의 신분과 재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드러나는 행태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최상위 VVIP 홍색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파장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란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미 시진핑의 사생활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루머이든 아니든 어쨌든 호주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양난란의 배경에 대해 함구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호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과 언론이 주목하면서 호주 정부까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9월 26일 양란란의 2차 공판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주목하시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차이나 사회고발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계속해서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